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피스트를 비판하면서 이제 등장한 소크라테스라는 아주 서양 철학의 거의 시초라고도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는지 한번 맨 밑에 학습지 아래에 있는 만화를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프로타고라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였죠?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었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었죠. 척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서 모든 것을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한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프로타고라스예요. 같은 바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차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바람이 절대적으로 차다거나 따뜻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막 25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춥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었죠. 세상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든 절대로 옳거나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 혹은 상대주의 윤리설을 제시를 했었죠. 사람들도 막 얘기해요. 역시 프로타고라스는 누구보다도 현명해. 막 사람들이 막 다 따르고 있죠. 이 사람 대치동 1타 강사 중에 한 명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모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마다 뭔가 판단이 다 달라진다면 프로타고라스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 지금 얘가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 모든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저 사람한테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자기만 옳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거에 반박을 하는 거지. 네 말이 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너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너 말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보다 현명하다 했는데 그가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어? 나는 너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현명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대주의 윤리의 이제 모순점을 명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건 뭐겠어? 윤리라는 건 사람마다 다른 상대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윤리라는 게 있다.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겠죠. 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이란 건 윤리적 보편주의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윤리라는 혹은 진리라는 게 있다. 윤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지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좀 소크라테스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물음표 살인마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물음표 살인마 알아요? 모든 말의 끝에 물음표로 끝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사람을 약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물음표 살인마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방과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문답법을 이용했어요. 계속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답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거죠. 문답법을 통해 비판적 사고 과정을 사람들에게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 문답법을 다른 말로 산파술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산파라는 건 예전에 요즘에는 조산사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뭘까요?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사람을 이제 산파라고 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이를 낳게 도와주는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줬던 거겠죠.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그래서 문답법이랑 산파술은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질문, 뭐 답변. 그래서 어떻게 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물어봐요. 너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하는 게 그래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하는 게 경건한 행위잖아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래? 경건하다는 게 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건 신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신의 사랑을 받는 행위가 경건한 거야? 아니면 경건한 게 신의 사랑을 행위를 받는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아 무슨 소리야? 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넌 내 질문에 지금 답변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갔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아 너무 우울하다 오늘 이라고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래 우울하다는 게 뭔데? 이렇게 또 물어봐요. 아니 기분이 좀 안 좋다고 침울하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침울하다는 게 뭔데? 이제 좀 살살 열받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아 몰라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자네는 아까 그 경건함이란 무엇인지 얘기한 그 친구보단 좀 낫네. 넌 지금 네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야? 소크라테스는 뭔가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내가 아는 게 다 진짜야. 내가 아는 거에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내가 이 부분은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면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성 중심 윤리로 발전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게 바로 뭐냐? 무지의 자각이라고 해요. 지라는 건 아는 거죠. 알지 못함. 무지를 깨닫는다. 스스로 깨닫는다. 그래서 요거를 네 글자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무지의 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지는 이제 안 좋은 거니까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어떤 전문가들이 나 이거 다 알아요 하면은 약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잘합니다. 라는 사람이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전문가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경험적 독단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일단 요거 세모 칠게요. 경험적 독단주의는 뭐냐면 내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사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완벽하다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흰 새만 보고 자란 거야. 모든 새는 다 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새가 다 흰색만 있나요? 희지 않은 새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흰새밖에 못 봤으니까 새는 무조건 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바로 경험적 독단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 얻은 불완전한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이게 사실이다, 참이다 라고 믿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 우리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영혼이라는 건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윤리적으로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올바른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올바른 영혼을 가지려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항상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를 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 여러분 검토가 뭐예요? 우리 시험 문제 검토하라고 하잖아. 계속 다시 되돌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꼭 성찰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고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영혼이란 건 뭐냐? 즉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정신이 탁월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의 탁월한 상태가 뭐예요? 탁월하다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첫 시간에 아마 했었는데 탁월한 상태라는 건 한 글자로 줄여서 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덕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는 건데 예시를 들어보면 지혜로운 거, 용기 있는 거, 절제 있는 거, 정의로운 거, 경건한 거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는 상태를 탁월함, 즉 덕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혜롭고 용기로우려면 이 지혜로운 게 뭐고 용기가 뭔지 용기 있는 게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덕들을 갖추려면 일단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가 알미거든요. 지와 덕이 일치한다.
알아야 그 덕을 갖출 수 있다라는 지덕일치를 강조를 합니다.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함. 그래서 이 주지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지주의는 뭐냐면 뭔가 이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의지나 감정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뭔가 아는 것을 강조하는 걸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가 덕의 필수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안다는 것, 이 지는 덕을 갖게 하는 필수 조건이고 그리고 알기만 하면 덕은 다 갖춘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따라서 모든 덕은 참된 지저지, 지에서 나오고 그리고 모든 악은 무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우리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참된 알을 쌓아가야 행복할 수 있다. 즉, 알면 덕을 갖추는 것이고 행복해진다. 4번으로 할게요. 지덕복 합일. 하나 다 똑같다는 의미예요. 지와 덕복.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을 합니다. 즉, 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면 덕을 실천하면 행복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덕인지 알고 지는 갖추지만 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알면 무조건 행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지행합일. 알면 무조건 행한다. 이거는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각각의 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당연히 그 덕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게 지와 행이 일치한다. 지행합일을 소크라테스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된 알은 지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난다. 누구도 선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난 손해보기 싫어. 나 아는데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됐을까요? 네, 소크라테스 사상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그럼 이 소크라테스 사상이 앞으로 쭉 전개될 서양윤리 사상에 어떤 영향을 줬냐? 자, 1번. 여러분들이 아까 의문을 제기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덕에 대해 정확히 안다는 거, 이 지만 갖고 있으면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 맞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어진다고 봤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해야 돼. 근데 알지만 행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왜? 의지가 좀 나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소크라테스 다음에 플라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활동했던 부분이라서. 네, 여기까지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고생했어요.